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예루살렘 선언 이후 그동안 팔레스타인과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이었던 이국가 해법을 슬쩍 내려놓으려 하고 있다고 CNN과 뉴욕타임즈 등이 2일 현지 시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국가 해법이란 이스라엘이 정한 것이 아니라 1974년 유엔 결의안을 통해서 제시된 것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국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개별 국가로 공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사회가 제시한 평화정책의 기본 구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예루살렘이 자신의 수도라고 주장해도 국제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로 예루살렘을 공식 인정하고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하자 보수 우파인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정부는 이국가 해법을 깨고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으로 자신 영토를 확장할 명분을 얻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강경 보수 우파인 네탄야후 정부와 리쿠르당이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요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달 12월 31일 집권 리쿠르당은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인 서안지구를 이스라엘이 합병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결의안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지만 이런 움직임이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미 서안지구에 정착촌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렇게 집착하는 건가요? 저번에 우리도 한번 북톡에서 얘기를 했지만 일단 예루살렘은 3대 종교의 발상지죠. 네.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자격지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즉 말하자면 1945년에 48년이죠. 엄밀히 말하면 48년에 영국의 묵인 하에 네. 원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자기네 국가를 만들었죠. 거기다. 네. 한마디로 남의 땅을 뺏은 거죠. 네. 남의 땅을 뺏은 사람들이 원래 남한테 원래 모질게 하는 사람들이 원래 또 자격지심이 있잖아요. 원래 자기 땅이었으면 되게 좀 같이 살아라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뺏은 땅이다 보니까 뺏은 사람들은 원래 좀 얘네 뭔가 좀 있으면 챙기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3.1절 같은 때 막 보통 때 같으면 그런 일본 사람들이 원래 자기 땅이었으면 네. 그냥 뭐 시위를 하는구나 이랬을 텐데 남의 땅에 들어온 지 한 10년 넘어서 막 데모를 하고 이러니까 막 총 쏘고 막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죠. 사실 이게 1993년에 클린턴 정부 때 체결된 중동 평화협정이 자치지구인 서안지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요단강 서안 지구가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로 돼 있고 동예루살렘은 향후에 팔레스타인 쪽으로 양도를 하는 것으로 93년도에 이제 그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살짝 그 화해 무드가 좀 조성됐었는데 요것을 이제 안 지키겠다는 그 의도가 요번에 지금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한번 뺏은 땅을 그냥 끝까지 가져가겠다. 굳이 내가 그걸 다시 또 물려주겠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93년도에 했던 그 평화협정은 그냥 말로만 한 거다라는 것을 이제 요번에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결국 속내는 다르다 이거였네요. 그렇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화해 무드를 조성해 줌으로써 나중에는 내가 줄게라고 했는데 이제 안 줄 심산, 원래 안 줄 심산이었던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땅을 외국 정부에 양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도록 하는 골자로 헌법적 지위를 가진 이스라엘 기본법을 또 개정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는 전체 의회 120명 중에 네. 61명만 찬성하면 그 외국의 정부에 땅을 양도할 수 있도록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80명이 찬성해야 양도가 가능하도록 바꿨다는 얘기인데 무슨 의도냐면 결국은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93년도에 했던 중동 평화협정에서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에게 양도하는 그런 것을 합의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어렵게 만든 거죠. 어렵게 만든 거죠. 80명이 다 찬성을 해야 되니까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국내법으로
양도할 수 없게끔 그냥 만들겠다. 그럼 완전 그냥 밀어붙여버리는 거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교 조약을 했지만 외국과의 조약을 했는데 이런 협정을 맺었지만 국내 법에서 못하도록 아예 잠금 장치를 걸어버렸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열리게 문으로 말하면 밖에서는 열어줬는데 안에서는 잠궈놓은 거죠. 그럼 문을 못 열죠. 자기 멋대로 하겠다 이거네요, 결과적으로.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뭔가 좀 극단적인 것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냐면 이제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국내법을 바꿈으로써 이제 팔레스타인들을 이제 이민자나 이제 외국인 같이 이제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가 나눠서 같이 살자. 네. 이런 걸로 이제 유야무야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니네들은 그냥 외국이냐? 뭔가 졸지에 외국인 돼버렸네요. 졸지 외국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영주권을 받고 살아. 그러니까 마치 이제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마치 외국인처럼 돼버린 것처럼.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이번에 도와준 거죠. 아까 이제 그 저번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예루살렘 선언을 했듯이 그러면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상당히 지금 아예 강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보면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지금 반발 안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네. 반발을 했는데 이제 그 팔레스타인 대변인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팔레스타인인과 국가 정체성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거하고 똑같다. 네. 뭐라고 비난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맨날 똑같이 했던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게 팔레스타인도 벌써 이게 한두 번도 아닌데 본인들과 무슨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네. 지금 계속 말만 하는 거잖아요, 얘네들도. 팔레스타인도 보면. 그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뭘 연상시키냐면 우리 옛날에 1910년 합방 때 일본이 우리를 합병을 했잖아요. 네. 그때 한국 뭐 민족 지도 33인 모여가지고 뭐 독립을 우리는 선언하고 뭐 이런 거 했던 것들하고 비슷한 건데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무력 행사를 할 수는 없었던 거죠. 말하자면 이제 힘이 없었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민족의 단결된 힘이 보여졌으면은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약간 그걸 지체시키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 좌절시키기까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급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텐데 지금 팔레스타인이 하는 것처럼 사부 노열돼 있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하고 성명만 내는데 뭐 대변인 성명 정도로 끝나는 거죠. 원래 단결이 잘 안 되는 민족인가요? 아니면 환경적으로 단결이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사실 이 이슬람이라는 나라가 왜 그러냐면 좀 전통적으로 이제 조 팀장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한 건데 이슬람 국가는 원래는 그 민족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1200년 동안 거기 이제 국민들이 아랍이라는 어떤 하나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구역이 돼 있는 거지. 그럼 종교적인 그렇죠, 예. 민족인 거네요.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단합이 돼 있는 거지. 내가 어느 나라 사람, 뭐 내가 이집트 사람, 내가 뭐 이란, 이라크 사람 이런 게 없어요 원래. 그거를 영국이 1945년 이후에 여기를 이제 식민지를 해방시켜주면서 국가를 계획적으로 그냥 그어버렸잖아요 선을. 네. 그래서부터 자기 국가에 대한 어떤 단일민족으로 정체성은 당연히 없고 대부분 다 부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부족 단위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부족 단위로 된 이유는 오스만 투르크의 영향입니다. 터키. 꽤 옛날 전부터 그렇게 돼 왔던 거네요. 예, 오스만 투르크가 거기에 이제 점령을 했었기 때문에 그 아랍 지역이나 아라비아 반도 쪽을. 네. 그래서 지금 이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한쪽은 되게 민족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 팔레스타인 쪽엔. 근데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민족에 대한 개념이 너무 강한 거죠. 자기 민족에 대한. 민족 국가에 대한 개념이 강한 그런 나라가 둘이 붙어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은 자꾸 이제 공연불만 날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뭐 단결이 될래야 될 수 없는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주민으로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기 살았던 주민, 지역 주민. 지역 주민. 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야. 뭐 이런 걸로. 네. 예를 들면 나는 청담동 주민이었는데 이걸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막 거의 어떤 민족으로 대한민국 사람이야. 사람으로 얘기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주권자로 정도 취급하겠다. 너희들은 민족 국가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날 또 여기 관련해서 이제 트위터로 또 말을 했죠. 뭐라고 그랬냐면 팔레스타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이제 중단할 용의가 있다. 너희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이 뭐 이걸 근거로 이제 협상이라든지 이런 데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지원 자금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왜 팔레스타인은 수억 달러씩을 받으면서 감사나 존경을 하지 않느냐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말하자면 반대로 얘기하면 땅 좀 뺏겼는데 돈 좀 준다고 존경과 감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자기가 땅을 뺏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로금을 줬는데 그 위로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받는 사람이 감사해야 되고 막 존경해야 한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이 국제 경찰 역할을 하는데 거의 뭐 편파적인 거죠, 이 정도면. 상당히 편파적인 거죠. 그래서 자기 땅을 빼앗긴 것도 서러운데 지원금을 주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 참 역사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얘기죠. 미국 입장에서 봐서 미국은 상당히 지금 현실주의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분이나 이런 것들, 즉 인간성이라든지 어떤 인간의 도리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위주의 세력균형이란 논리. 근데 이걸 제가 왜 중요시 여기냐면 우리도 바로 이 세력균형의 논리에서 우리가 당했던 거예요. 100년 전에. 말하자면 세력균형인 게 되게 무섭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강대국의 논리거든요. 근데 이 강대국의 논리가 바로 헨리 키신저가 얘기하는 그 세력균형. 그럼 그 세력균형, 큰 세력끼리 어떤 것들을 가지고만 이제 재단을 하는 거죠. 국제사회를. 네. 그러니까 지금 힘이 있는 나라, 힘이 있는 세력을 위주로만 이것을 세력 균형을 보기 때문에 한반도라든지 또는 아라비아 반도라든지 발칸 반도 같이 이렇게 조그만 나라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희생돼 버리는 그런 어떤 역사가 바로 20세기에 일어났던 역사들이죠. 근데 그게 지금 다시 또 반복되는 분위기인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는 것도 분명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93년 서명된 중동 평화협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국의 협상 결렬과 공격으로 거의 유명무실화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껏 국제사회의 눈치라도 보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배타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3차 대전의 시작점으로 늘 지목되어 왔던 예루살렘, 지금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4일 오늘의 틱톡이었습니다.